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의 부장들 회의에서 방송 부장 맡고 있는 도 부장입니다. 월요일부터 서경의 부장 회의가 열리다니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부터는 월요일에 저희 세 분의 부장님들 모시고 총 4명의 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모두 나눠볼 예정이고요. 화수목에는 각 부서의 부장님들을 한 분씩 모시고 아주 심도 있는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새롭게 바뀐 서경의 부장들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월요일은 다른 부장님들 모두 모시고 저희가 좀 전체 회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부장님들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허반석 그리고 민경철 부장님 모십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장님들 회의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늘었어요, 야근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뻐하셔야죠. 선순환인 거죠?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아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좋아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회의가 또 이제 확장이 된 만큼 많은 분들과 좀 더 심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희 사원분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아직까지 용기를 못 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월요일은 그럼 전체 회의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부장님들이 각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슈를 준비를 해주신 걸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관련된 종목들 탑픽주까지 좀 오늘은 꼽아보겠다. 이렇게 좀 회의가 개편이 됐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의견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된 걸까요? 어떨까요? 회사가 네. 바라는 바를 열심히 헤쳐나가는 것이 직원의 도리이기 때문에 야, 진짜 승진 잘할 것 같은.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도끼 가득하다. 우리 이 부장님은요? 네, 잘 반영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난 굉장히 회사 제가 수능적인 너무 사람이다. 스타트를 긍정적으로 끄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럼 우리 신입의 패기, 신입 부장 우리 민 부장님은? 일단 뭐 오늘 방송 중에서 언급된 종목들도 어. 상한가 무조건 나온다. 상한가 이렇게만 부서로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본인 부서만 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방송에서 다룬 종목들. 저희 회의에서 다룰 것들. 회의에서 오늘 다룬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가 나온다.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부장님들과 이렇게 준비해 주신 테마 이야기를 하면서 탑픽주를 또 꼽을 것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들 또 회의록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사원분들에게는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만 됩니다. 저희 사원들인 게 인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놓은 이 회의록이 다른 타사에서 굉장히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사원분들만 보실 수 있도록 노란톡으로 좀 모셔볼게요.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이슈 브리핑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요일이니만큼 힘차게 시작을 하고 싶은데 야근도 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 이유가 뭐고 거기서 오늘 뽑아주신 이슈는 무엇인지 부장님별로 각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무조건 오늘도 탑픽주 안에서 상한가 나온다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네. 민 부장님이 준비해 주신 오늘장 이슈 꼽아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은 뭐 탈모 관련주들도 잘 올라갔고 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더 잘 올라갔고 한데 오늘 새롭게 좀 태동이 된 테마는 네. 원자력 관련된 테마가 오늘 좀 뜨겁게 좀 바닥에서 다시 한번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원자력 관련주들이 첫 번째 우리 작년 연말부터 차기 대권 주자의 범야권의 우리 정책, 에너지 정책, 원자력 관련된 정책주로 부각되면서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수백 퍼센트 정도의 시세는 나타냈었는데 그리고 나서 고가 대비 반토막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원자력 관련주들이 거의 우리 작년 연말부터 해서 몇백 퍼센트 시세 나오다가 고가에서 우리 테마 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우리 고양이 차트를 그리고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양이가 근데 표정이 안 근데 이 고양이 꼬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 왜 올라갔는지 네. 서경의 부장들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올라간 종목들을 추격 매수 진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초점을
맞춰서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 네. 자, 일단 오늘 뭐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대창스틸, 에너토크, BH, 뭐 우신, 일진파워, 한전산업, 뭐 서정기전 등등등 너무나도 많은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우리 네. 과거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뭐 윤석열 전 총장의 네. 뭐 후보의 관련 정책주, 뭐 홍준표 관련된 후보의 정책주, 엮여 있는 거 많죠. 네, 이제 야권 주자라고 한다면 이제 현재 정권이 네.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원전을 탈피하는 탈원전 정책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원전에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연말부터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연말부터 이야기를 드린 바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고 오늘 좀 원자력 관련주들이 좀 폭발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유럽에서 2025년도까지 약 680조 가까운 막대한 자금을 우리 원자력 관련된 기술에다가 설비에다가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부 그런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680조. 삼성전자 뭐 240조를 3년 동안 투자한다고 해서 로봇 관련주를 일제히 또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유럽에서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그 국가 그리고 국가를 뛰어넘는 유럽 연합에서 유럽에 있는 수십여 개 국가들이 지금 그 280 정정했습니다. 네. 680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우리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에다가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들 우리나라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좀 된 것 같다.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이제 뭐 각 주요국들이 원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수혜를 입게 될까요? 정부가 투자를 진행하면 원자력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해외 원전을 수주했던 과거력이 있는 기업들, 혹은 그런 뭐 건설사들의 밑에서 하청을 받아서 뭔가 원자력 설비, 장비 이런 것들을 설치한 과거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원전 수출 혹은 뭐 원자력 관련된 테마와 이슈를 가지고 한 번 더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전망하도록 하고요. 자, 유럽 연합에서 2025년도까지 680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유효 기간은 10년짜리라고 봅니다. 10년 동안 상한가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너무 또 심각한가요? 너무 또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또 이제 원자력 관련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네. 오늘 좀 관련된 주제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관련돼서 원자력 관련주들도 굉장히 오랜만에 시장에서 각광을 받은 하루였는데요. 특히 원자력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슈다라고 하셔서 오늘장 이슈를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원자력과 관련돼서 다른 부장님들은 얹을 코멘트 있으십니까?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상당히 세계 거의 뭐탑 네, 그렇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 탈원전 한다 그래가지고 좀 안 좋아졌다라는 소식이 이게 약간 들었어요. 엇박이 날 때가 네. 그래서 연구하던 게 이제 SMR 같은 거 좀 연구가 계속되었었으면 참 좋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제는 좀 정권이 어디로 바뀌든지 간에 네. 그냥 이런 미래의 먹거리 같은 거는 꾸준하게 좀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원자력 관련되면 늘 나오는 이슈들이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자꾸 나와서 그건 좀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원자력 관련돼서도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더 잘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 민경철 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부장님. 네. 네, 아까 이제 도너리 스탁 하실 때 혹시나 야근 까먹고 집에 가실까봐 저희가 열심히 채팅창에서 올라오세요 회의실로 그런가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바로 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뒷덜미를 딱 잡았는데 우리 이 부장님 오늘 준비해 주신 이슈 뭡니까? 네, 오늘은 뭐 좀 테마 장세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CBDC 관련 주들이 올라줬어요. 보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 사실 발바닥 각질은 제 전문이 아니라 네. 옆에 계신 허 위원님께서 전문이신데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CBDC 발바닥 각질이 좀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정이 2월 4일 날 잡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급등하는 테마들 이런 테마들 같은 경우는 거의 생명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그리고 나면 죽는 경우들이 많다. 또 새로운 테마들이 태어나면서 쉬어가는 구간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기간을 계산을 해서 그때 우리 서경희 부장들에서 CBDC를 좀 다뤄봤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좀 반응이 오다가 한네트가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어이구,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희한하게 아침 방송에서 CBDC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날 갔죠. 네, 그날 또 상한가가 가버렸는데 아무튼 새로운 테마입니다, 여러분. CBDC가 뭐 완전 새롭고 듣도 보도 못한 테마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네. 작년에 이미 한 차례 시세들이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뭐 흐름이고 테마 역시나 이제 뭐 CBDC 지금 기존의 어떤 특정한 테마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잖아요. 네. 계속 테마도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테마들, 신선한 테마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일정이 좀 포함되어 있는 CBDC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CBDC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혁명이 이제 불러온 화폐 구조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물물 교환하던 시대부터 해서 뭐 최초의 코인들 그리고 뭐 지폐까지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물건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동안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CBDC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거의 뭐 완결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나중에 뭐 안면 인식으로 뭐 결제가 되든 된다든지. 어찌 됐든 결국은 뭐 마지막 디지털화 된다라는 게 이거 이상으로 뭐 새로운 구조가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제 CBDC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1월 15일 날 앱이 이제 아이튠즈랑 그다음에 출시가 되나요? 네, 그 구글 뭐 네. 플레이스토어인가요? 네, 거기에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플이 6일 날, 5일 날 그게 출시가 되고 6일 날 관련주들이 그거군요.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슈라든지 이런 기사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앱 나오고 나서 이게 이제 좀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전반적으로 나왔고 베이징 올림픽에서부터 2월 4일 날이에요. 저희 이제 일정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가 디지털 위안화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CBDC라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중국이 달러 패권에 약간 도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네. 과연 앞으로 미국이 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이 앞으로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어떻게 발전됨으로 따라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이렇게 번져갈지도 하나의 포인트거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한국은행이 6월까지 작년 8월부터 해서 이제 올해 6월까지 해서 테스트페이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6월쯤 해가지고 결과가 발표가 나올 거예요. 모의 시험 2단계까지 진행을 했는데 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 앞으로 생태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이 될지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2월 4일까지 일정주로 보시고 그리고 6월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도 어떻게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모멘텀적인 부분은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의 테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주로서의 관심 일단 1차적으로 2월 4일까지는 지켜보자. 그러면 일정이 다가왔을 때 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거래가 한 번씩 다 나와 있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장 종목은 네, 네. 종목은 나중에 네.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서경희 부장들 통해서 CBDC 관련된 이슈를 다뤘었죠. 근데 그때 다뤘던 게 각질에서 굉장히 바닥에서 다루었던 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일정주로서 베이징 올림픽과 함께 쭉 봐야 되는 섹터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혹시나 이 가상자산이라든지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이슈에 기민하게 반응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관련된
이런 그 흐름들은 일정주로 좀 체크를 해두시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이렇게 올림픽이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올림픽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좀 루틴한 일상적인 흐름들이 있나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원래 있었죠. 이제 올림픽이 다가온다면 텔레비전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해적 케이블 관련된 선박 회사가 항상 움직이고 닭고기 관련주들도 닭고기 관련주들. 예. 그래요? 월드컵 하면 닭고기 관련주 우리나라는 소비가 치킨. 네. 치킨 하면 네. 뭐죠? 교촌인가요? 특정 종목 탑픽주 아니죠? 아니죠. 치킨 하면 따라오는 음료 프라이드만 같은 것도 양념반 있잖아요. 치킨분 아닙니다. 치킨 하면 따라오는 음료들도 있다. 그죠? 성인 음료들도 있죠. 예, 이렇게 엮어서도 또 아이디어가 파생될 수 있네요. 네, 계절 테마라든지 이렇게 루틴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점쯤 해서 만약에 다른 테마들 그러니까 뭐 더 센 게 나온다. 네, 더 센 게 이슈화 돼버리면 그냥 쓱 묻혀서 그냥 오르지도 그러니까요.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림픽이고 나발이고 뭐 변이가 또 나타났다. 그렇죠. 이러면 또 그렇죠. 묻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묻힐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모르죠. 뭐 대기업에서 뭐 어디에 뭐 드론에다가 뭐 200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되면 뭐 이제 그쪽 테마들이 다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베이징 올림픽이 다가와서 올림픽 관련돼서 또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허 부장님 이슈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부장님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어요? 주제는 2차 전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선정을 했고요. 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주봉으로 놓고서 9월 중순부터 이 모습대로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이 추세 흐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12월 초부터 금융투자의 매수 규모와 그리고 배당 날일부터 오늘까지의 금융투자의 매도 규모를 보면 코스피 5조 원, 코스닥 1조 5천억 원을 매수를 하였고 오늘까지 매도 규모는 코스피가 5조 9,400억 원을 넘어갔고요. 코스닥은 이제 1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투자의 매도와 개인의 매수, 이 수급 싸움에 있어서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미국에서부터 이제 고용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들이 한 번 더 꺾였습니다. 그중에서도 3월 금리 인상 확률이 56.5%에서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73.3%로 73.4%로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술주, 뭐 성장주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시장으로 나오면서 코스닥도 누르고 우리 시장도 좀 누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제가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장단기 금리 차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 국면에 들어서지만 않는다면 시장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트 추세선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지수의 우상향 흐름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경기 회복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양적 긴축이라는 것들을 좀 더 빨리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지난주 산업부 발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 금리의 상승은 너무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들이 좀 묻어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본다면 이러한 한 차례 홍역을 겪고 나면 시장은 처음에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술주들의 하락을 불러일으킨다의 포인트, 방점을 찍어서 시장을 누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또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눌릴 만큼 눌렸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태까지 잘 보고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하루아침만 참여하고 끝날 게 아니라면 조금 길게 바라보시고 결국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 그리고 양적 긴축 모두 다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쓸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부분들을 꼭 감안하셔야 하고 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 또는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을 할 때처럼 할까 말까 하겠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진짜로 할 거예요. 라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줬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이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정도의 뷰로 시장을 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주에 부정적인 것들이 확대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더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있다던가 각 은행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하나하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에 돌아올 것은 비둘기보다는 매가 많아진 상황이고 그러면 금리 인상 빨리 하겠구나. 양적 긴축도 더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구나. 시장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시그널들이 더 많이 나올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로 베이지북 공개를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곳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다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비추어 준다면 그 포인트가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 또는 보이지 않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는 지수의 반등 시그널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활용할 만한 곳이 베이지북 보고서 공개가 아닐까라는 점들을 오늘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예정된 일정들 이런 것까지도 좀 챙겨보신다면 과연 시장은 어디서 반등을 줄 것인가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2970 코스피를 깨고 2940을 깨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2900을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장을 보셔야지 네. 2970 깼구나, 40 깼구나, 30이 깨졌구나, 20이 깨졌구나, 2900도 왕창 깨고 내려가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만으로 시장을 보신다면 저가에 매도하고 고가에 매수하는 얼토당토 않는 반대의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으로 2차 전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에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일반 공모 청약 참여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보았을 때 워낙 공모 규모뿐만 아니라 시총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기관 자금들의 모두가 이제 에너지 솔루션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의 수급 꼬임이 굉장히 심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좀 살펴보신다면 뭐 때문에 시장이 지금 수급이 꼬이는가를 보시고 그러면 이러한 이벤트들을 소화한 이후에는 다시 시장이 되돌아오겠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더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덩치가 큽니다. 시총 100조를 찍었을 때 우리나라 시총 3위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규모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기 편입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얼만큼 에너지 솔루션을 담아야 하는가 거기를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면 담을 만한 현금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기관 자금들의 수급 꼬임이 시장에 깊숙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살펴보신다면 시장이 오미크론이다, 델타 바이러스다, 그 둘을 합친 델타 크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시장 기술주가 더 낙폭을 확대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감기를 걸린다라는 것처럼 우리 시장은 여기서 똑 하고 부러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지수가 2,900을 당연히 찍겠구나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바라보시다가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12월 말일부터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가 막 뭔가를 팔아서 거기에 기뻐서 수익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에도 뭐 막 팔아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현금을 쥐고서 어떤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느냐? 시장 2,900 한번 찍어라. 나는 거기서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내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이따가 방송 말미에 저는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에 대한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짚어드리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덩달아서 깊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허반석 부장님께서는 역시나 이번 달에 가장 큰 증시 이벤트죠. LG 에너지솔루션 IPO 상장과 관련돼서 수급이 어느 정도 2차 전지를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이 꼬이는 부분들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나 이야기를 종목별로 이따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 쪽 보고 계시다고 했고 저희 부장님들이 각각 보고 계시는 오늘장의 테마가 다 달랐습니다. 우리 민 부장님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이슈를 준비해 주셨고 우리 테마 부장이신 이 부장님께서는 CBDC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셨고 허 부장님은 2차 전지 관련돼서 이렇게 오늘장 안에서도 특징적으로 보고 계시는 테마나 종목들이 다 다르고 이슈들이 다 달랐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이 부장님의 시선이 나는 마음에 든다. 이 부서에 한번 사원으로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에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사원들 늘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오늘의 테마를, 오늘의 이슈를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른 탑픽주를 이야기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이슈를 다룬 데에는 눈에 띄는 종목이 있거나 혹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 때 가져오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먼저 민 부장님. 네, 원전 관련주 이젠 다시 볼 때가 됐다 하셨는데 어떤 종목 탑픽주로 뽑으셨나요? 일단은 우리 내일의 붐에서는 이제 대시세 초입이라고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여기 위에 있는 이제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이 과거에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과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테마주로서의 폭발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1,5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10배 가까운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자, 결과적으로는 15,000원에서 1,000원까지 15분에 1토막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 2,000원 근방에서 다시 한번 자, 우리가 2020년도 연말에 2020년도 12월에 여기서 자, 누가 야권의 차기 대권 후보가 되든 간에 어차피 야권의 에너지 관련된 정책은 원전에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브리핑을 드린 바 있고요. 자, 2020년도 연말 2,000원 부근에서 6,000원까지 3배 정도의 시세가 좀 원자력 관련주로 시세 분출하면서 좀 단기간에 좀 시세가 분출됐던 좀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6,000원, 6,100원 고가에서 자, 최근 저점 자, 3,200원 수준까지 자, 3,200원, 3,350원 구간까지 자, 첫 번째 저점을 다지고 두 번째 저점을 다지고 세 번째 저점을 다지고 오늘 자, 바닥에서 막대한 거리대금이 유입되면서 직전에 우리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소화하는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고가 대비 반토막 정도 우리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중바닥, 삼중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자, 오후장 우리 내일의 분 방송에서는 보성파워텍 종목이 대시세 초입이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린 바 있는데요.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주들이 다 올라갔는데 자, 오늘 몇 종목만 좀 특징된 종목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좀 히든 종목에 대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기술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자, 작년에 정말 원자력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정말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좀 단기간에 좀 만들어낸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기술은 2008년도 당시에 정장했습니다. 자, 2018년도 당시에 자, 여기서 자, 남북 철도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어요. 여기서는 자, 3월달, 4월달, 5월달 뭐가 있었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하니까 갑자기 우리 기술이 자, 대북 송전 플러스 철도 관련된 이슈로 부각되면서 갑자기 한두 달 만에 600원짜리가 3,600원까지 6배가 폭발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 거 하니 자, 폭등한 끝에는 뭐가 있다? 폭락이 있다.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2년, 3년 동안 거치다가 거리대금 빵 터지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면서 원자력 관련주로 화산 폭발의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가격 조정 거친 이후에 이 눌림목 구간, 자, 고가 3,200원, 3,300원 대비해서 1,550원까지 또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반토막이 난 바닥에서 또다시 이중바닥을 다지더니 오늘 자, 거리대금이 막대하게 원자력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장대 양봉권의 캔들을 좀 강하게 좀 뽑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죠. 네, 우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도 오늘 원자력 관련된 이슈로 자, 24% 장대 양봉을 기록했는데 고가 대비 반토막 난 저점에서
좀 장대 항목을 뽑아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굉장히 큰 종목이 되겠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뭐 한신 기계 종목까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신 기계 종목은 자, 우리가 재무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자,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아진 거 없는데 900원짜리가 지금 5,200원까지 거의 5배, 6배 지금 올라와 있어요. 꾸준히 올라왔네요. 네, 이거. 그래서 이거 원자력 관련주로 오늘 8% 올라간 건 알겠는데 사실 이렇게 우상향 추세 하단에서 이 정도의 뭐 기술적 반등은 노려볼 수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좀 매수하기가 좀 뭐 덜컥 매수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그쵸.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견해는 주가가 좀 실적 기반하지 않고 원자력 관련된 테마 이슈만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고가에서 우상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로 튀어 오르면은 4,000원 후반 가격대까지 기 보유자분들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면서 네. 자, 오늘 제가 사실은 탑픽주. 이제 네. 탑픽주를 이렇게 원래는 준비를 안 하려고 했지만 또 이게 어떻게 뭐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방송을 또 꼭 보셔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만큼 네. 오늘 관련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하나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라 나만 알고 싶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사실 네. 뭐 일단은 그러니까 물론 우리 깐부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뭐 아까워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요. 그래도 이제 뭐 밀당이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밀당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아까운 그러니까 이게 추천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 추천주로도 우리가 픽을 할 수 있는 네. 정도로 정말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 그 정도로 좋은 종목.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개해 버리는 순간 아이고. 제 추천할 수 있는 그 픽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네. 부분들이 큰 있다라는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공개해드린 탑픽주다. 우주 같은 그런 우주의 희생을 바탕으로 네. 오늘 이제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싶네요. 네. 네, 오늘 종목은 자 S&T 에너지라는 이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경남 창원에 위치한 이제 대주주가 지분을 67%, 68%를 가지고 있는 이제 품절주가 되겠어요. 자, 시가총액은 1,4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이 회사의 우리가 이제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자, 열 교환기와 복합 화력 발전소와 열 병합 발전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제품인 배열 회수 보일러. 이제 열 같은 거를 이제 너무 열이 뜨거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장치들 그리고 복수 및 대기 오염 성분인 질소, 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설비인 자 이거 이제 여기 많이 쓰였죠. SCR 관련된 그런 설계 제품들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자 이게 이제 에어 쿨러라고 해가지고 자 이게 석유화학 그런 이제 발전소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공랭식 열 교환기. 어쨌든 열이 많이 발전되는 거를 이제 뭐 쿨러를 발동시키든 이제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를 또 뭐 이제 장착을 시키던 간에 그 발생되는 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석유화학을 하든 화력 발전을 하든 원자력을 하든 뭐 이런 제품들이 좀 사용이 된다라는 좀 견해를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이 에어쿨러와 관련된 매출액이 77% 그리고 자 이런 아까 이제 복합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 관련된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21% 정도 차지하는 기업이 되겠고 네. 자, 일단은 뭐 동사의 가장 큰 이제 메리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먼저 드리면 자, 회사가 자, 연간 실적을 보면은 2008년도 이후에 자, 꾸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영업이익과 일정 수준의 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2008년도 이후에 지금의 구간이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판단하면 어느 정도 저점 영역대에 현재 위치해 있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기업 가치, 청산 가치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빠르게 좀 뭐 분석을 해보면 좋은데 제가 일단 계산해 온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동사의 기업의 청산 가치가 35,000원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0원 현재 가격 대비 지금의 주가는 과거 28,000원까지 시세 나왔다가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이제 막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기술적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술적으로 우리 단기 저점을 다지고 이중바닥 영역대에서 이제 막 상승 반전 영역 캔들을 만든 상황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 네. 두 번째는 실적 망할 회사 아니다. 그리고 세 그건 잘 번째는 벌고 있다. 청산 네. 가치가 3만 원이 넘는데 28,000원에서 최근 18,000원까지 조정받고 저평가 구간에 청산 가치 대비해서 좀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정말 뭐 현대 최신식의
네. 그런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하든 석유화학 발전을 하든 뭐 화력 발전을 하든 거기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를 이제 좀 차갑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들을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자력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은 네. 직전에 이 추세 상단 영역대까지 좀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는 취지에서 네.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대장주는 아니지만 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S&T 에너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민 부장님께서 상한가 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오늘의 탑픽주는 S&T 에너지였습니다. 원자력 관련돼서 이슈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원자력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정말 여러 방면에서 쓸 수 있고 종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늘 탑픽주로 꼽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CBDC 관련돼서 이슈를 설명해 주신 우리 테마부장 이 부장님께 탑픽주 여쭤볼게요. 네, CBDC 네. 관련주 한숨 금지. 네, 부장님 한숨 금지. 한숨이 아니었는데 예. 한숨처럼 또 들렸다고 합니다. 자, 일단 테마가 이제 좀 형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일정이 명확하게 2월 4일 날 동계올림픽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북경 동계올림픽 뭐 D-2까지는 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략 뭐 한 3주 정도, 4주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의 좀 시세 흐름 강하게 치고 올려주면 수익을 좀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데 보면 시총들이 다 막 1,000억, 1,100억 뭐 이렇게 소형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주가는 바닥권에서 꽤나 이제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총 굉장히 좀 소형주기 때문에 쉽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세 탄력이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일단 뭐 관련주 한네트, 한국컴퓨터, 그다음에 KCT, 로지시스, K사인, 코나이 뭐 이렇게 이제 뽑아봤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CBDC 관련주들 급등 나오면서 같이 움직인 종목들 위주예요. 가장 뭐 먼저 움직였고 상가가 들어갔던 게 이제 한네트였기 한네트. 때문에 네. 거래 대금적인 측면은 우리가 지금 봐도 이 종목은 이제 이번에 상가가 일단 1,000억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거래 대금도 괜찮게 나왔고 추세대 저항 자리도 이제 돌파를 해놓고 다만 보면 이 지금 CBDC 관련주들 차트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제 한번 시세 급등을 했던 구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요 위에 물려 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시세를 계속 상방향으로 쭉쭉 뽑아주면 좋겠지만 지금 한네트 같은 경우도 단기 과열 예고가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로지시스, KCT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K사인도 단기 과열이 아마 K사인은 아직 안 걸렸구나. 그래서 지금 한네트, KCT 이렇게 대장, 부대장 정도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요런 종목들이 단기 과열 때문에 못 올라가거나 아니면 단기 과열 예고가 돼가지고 단기 과열, 그러니까 단일가 거래가 이제 되어버리면 후발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장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단기 과열 떠 있으면 그 다음 종목으로 단기 과열이 들어갈 수 있는 예고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가 하는 걸 보시고요.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우선순위로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네트 당연히 대장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요게 한 3에서 지금부터 한 3에서 한 5거래일 안에 조정 끝내고 아마 올리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저점 매수를 갖다가 최대한 노려보시는 걸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앞에 네.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 나오면 바로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네. 변동성을 주면서 흔들기 때문에 그때 저점 구간을 최대한 잘 매수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한국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KCT가 두 번째인데 일단 로지시스까지 한네트, KCT, 로지시스 이렇게 보시는데 KCT는 단기 과열 예고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로지시스가 대장지를 좀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차트 다 똑같아요. 예전에 이제 움직였던 이력이 다 있기 때문에 네. 흔드는 구간에서 뭐 조정을 받고 간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대장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대장주를 한 놈만 여러분들이 패시면 분명히 수익이 나실 거기 때문에 네. 패기까지 해야 네, 돼요. 그렇게 네. 해보시고 네. 일단 차트적으로는 저한테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종목이 한국 컴퓨터예요. 한국 컴퓨터.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한국 컴퓨터 말씀드렸고 내 또, 마음속에 탑픽 준 거죠? 이게 지난번에 저희 CBDC 다뤘을 때 제가 이 종목이 차트 흐름은 가장 좋은데 맞아요. 대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어떤 게 대장이 될지 모르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고주 금요일에 이게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장으로 가나 했는데 거래 대금이 안 나옵니다. 다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내려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가 우상향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뭐 앞에 전고점 자리 돌파하는 시점 만들어내면서 거래가 좀 터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업적인 내용 측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뭐 한 1, 2억 정도 10억 이내로 흑자 내고 있고 매출도 고만고만한 그러니까 시총이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는 OLED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네.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실적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OLED 쪽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컴퓨터도 실적이 덩달아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19년도에 72억 그리고 2020년도에 100억 올해 3분기 작년에 이제 3분기까지 92억인데 네. 요게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그러니까 추이를 보면 대략 뭐 연간 한 30억씩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그러면 올해 한 120억에서 뭐 130억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지금 800억이기 때문에 영업 이익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자본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 가치 대비해서도 뭐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실적 대비해서도 뭐 한 2배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거래 대금은 굉장히 적고 사실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이 지금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단 자리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싸게. 분할로 싸게 네. 천천히 받쳐서 추격 매수 안 하고 모아두신다면 결국 뭐 이런 CBDC라는 모멘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OLED 이 도 OLED라는 네. 부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매출 비중이 한 80% 되거든요. 거기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매출도 잘 돈 잘 증가하고 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테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때는 대장주가 맞지만 뭐 좀 그래도 나는 안정적인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고 CBDC의 뭐 그런 효과도 좀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컴퓨터를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네. 트레이더야, 나는 오늘 사서 오늘 팔아, 아니면 오늘 사서 내일 팔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한네트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네트를 대장주로, 그러니까 지금 뭐 탈모도 있고 뭐 지금 뭐 정책주도 있잖아요. 대선 테마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핫한 거 많죠. 이런 CBDC도 있고 사실 탈모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좀 너무 안 와닿았는데 부럽네요. 네. 뭐 대장급들만 여러분들이 좀 추려서 네.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하루에 뭐 5에서 10% 정도는 시세들이 팍팍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트레이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슈와 관련돼서 거기에 맞는 탑픽주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델 산업부장님이신 허 부장님은 따로 탑픽주를 꼽지 않고,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2차 전지 관련돼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예, 상장 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내일장 전략에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여쭤보죠. 우리 부장님 오늘 또 두 가지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관련돼서 탑픽주는 그러면 하나만 고른다면 뭘로 고르는 게 될까요? 대장해야죠. 대장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대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픽주, 이슈와 관련된 탑픽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부서에서 내주신 탑픽주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경쟁사가 정말 탐낼 만한 탑픽주가 담긴 오늘의 회의록도 정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내일장 전략을 짧게 좀 여쭤볼 텐데 오늘 탑픽주를 따로 이제 준비를 안 해주셨지만 LG 에너지솔루션 상장과 관련돼서 덧붙일 말씀 내일장 전략에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었죠. 우리 허 부장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중력에 대한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 네. 미국 국채 금리도 원달러 환율도 모두 다 중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간다고 여기서 더 올라가겠구나라는 것보다도 뭐 스무딩 오퍼레이션 이런 이야기까지도 드리면서 환율이 1,200원을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튀어 올라갈 일들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환율이 오늘 한 6원 정도 좀 떨어졌는데요.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더 끊임없이 올라가기야 하겠지만 현 구간에서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처럼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 많이 오른 주가도 너무 많이 오른 환율도 너무 많이 오른 금리도 내려오고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수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2,900포인트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했던 것처럼 너무 급하게 갈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LG화학을 보면서도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8시 15분부터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진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 LNF, 에코프로비엠, 천보,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케미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아침 시간에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픽 종목은 그간 너무 많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차버스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자동차, 메타버스, OLED, 뭐 카메라 모듈, 네. 리오프닝 2차 전지 건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보기를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보다 더 저렴해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허반석 부장님의 내일장 전략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부장님들께도 짧게 내일장 전략 들어보죠. 이 부장님 저희 내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장 일단 2,900이 박스권 하단 자리니까 네. 지켜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금리 인상이 5월 달에 이제 될 거라 예상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던 보고서에 의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6월에서 5월로 당겨진 거였는데 네, 더 당겨줬죠.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3월로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빠지는 거라서 네. 매를 먼저 맞고 나면 뭐 더 빠질 낫지 게 있을 않겠나? 건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5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인상을 했던 그때 그 시점과 비슷한 흐름들이 나올 거다. 결국은 이번 하락장은 기회장이 될 것이고요.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 실적 관련된 기업들, 좋은 기업들 위주로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는 분명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금 비중 들고 계신 거 있다라고 하면 잘 보관해 두시고요. 네. 한번 올해 기회장이 크게 온다라고 하면 시장 많이 빠졌을 때 좋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2,900 안 부러지고 그냥 쭉 올라주는 흐름 나와준다라고 하면 네. 그게 가장 좋은 흐름이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민 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장 마감 이후까지만 해도 나스닥 이제 선물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나왔었는데 마침 야근하니까 또 나스닥 선물 지수가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짝은 이럴 좀 수가. 불안하긴 한데 오늘 이제 새벽 시간에 있을 나스닥 네. 지수의 방향성, 우리 14,800포인트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지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과 함께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부장님들 전체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